네, 미국 증시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그리고 국내 시장의 전략까지 접목해서 얘기해보는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신해전략입니다. 상상의증권 신월투자전략팀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슈퍼위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간밤에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부터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물가 부담에 좀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좀 축소가 되면서 미 10년물 금리가 4.3% 도달하는 등 금리 레벨이 상승했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4개월 만에 좀 최고치를 나타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좀 5거래일 연속에 올라서 1,330원대. 네. 자, 강달러가 눈에 띄고 국채의 지금 강세 이 부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번 주는 글로벌 중앙은행의 주간이라고 봐도 무방한 주간이 되겠고요. 계속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네. 달러화가 강해질 때 유가증권 및 기타 신흥국들의 자산에 있어서는 불편한 뉴스들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달러 인덱스는 간밤에도 0.1% 이상 강해지면서 103.5포인트에 도달을 했고요. 엔화는 그의 반대로 절하가 되면서 달러당 149엔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채 금리는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4.33%, 네. 그리고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4.73%로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에 있고요. 어제도 금리 레벨이 소폭 상향 조정이 되었지만 지난 한 주간만 하더라도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모두 22bp, 그러니까 0.2%포인트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긴축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이 달러 인덱스와 미국채 금리 레벨로 이어졌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 증시에 있어서는 훈풍이 조금 불었지만 물가와 연준 긴축에 대한 부담감이 레벨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겹치면서 증시에 있어서도 약보합세를 시현하는 그런 재료들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전 세계의 금리 위크라는 면에서 미국의 FOMC 회의 한번 전망을 해볼까요? 점도표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인하 횟수가 3회에서 2회로 줄어들게 되면 시장의 충격은 불가피합니까? 아니면 괜찮을 겁니까? 불가피하다, 충격이 불가피하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지난주 물가 지표들 이후부터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1월 물가는 계절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2월 물가가 1월보다 소폭 상향된 3.2%를 기록했고 근원 소비자 물가 역시나 예상치를 상회한 3.8%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긴축 정책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고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에서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들이 실제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6월 달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반반으로 나뉘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6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3개월 이내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국채 금리와 유가증권 시장이 희비가 좀 엇갈리게 되는데 또다시 한번 지연이 된다라면은 결과적으로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연내 금리 인하 3회를 말했었던 12월의 점도표에서 2회로 축소가 된다라는 생각들은 결국 통화정책의 전망에 대한 경로가 바뀔 수 있다라는 점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즉 빠르면 상반기, 좀 느리더라도 3분기부터 속도감 있게 금리 인하에 대한 개시가 시작되는 것과 3분기에서도 후반부에 금리 인하가 되고 연말에 한 번 정도 더 금리 인하가 가까스로 되는 것은 굉장히 느낌이 다르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의 점도표에 따르면 금리 인하의 횟수가 이제 3회가량 예측이 됐었는데 이번 3월에 FOMC에서 점도표가 이제 2회로 줄어들게 된다면 결국에 추후 3개월 안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방향으로 받아들이면서 충격은 좀 불가피하겠다라고 네. 좀 의견을 주셨고요. 네. 자, 실제로는 그럼 몇 회가 가능하다라고 좀 예상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되게 연준 입장에서는 적절한 시기와 그 횟수와 타이밍을 굉장히 고려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실제 저희의 전망으로는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그런가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간 3회 금리 인하의 전망 경로는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닉 타미라우스 기자가 통화 정책의 긴축 주장은 약화되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었는데 사실 연준 인사들도 그렇고 기자분들도 그렇고 너무 좀 멘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발언에 일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트렌드로 자리 잡기에는 다소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미국 내수에 대한 착시가 조금 어느 정도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초과저축분이 재정을 풀어서 이전 소득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늘어났다가 3월 전후부터는 소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초과저축이 약간 있는 것 또한 상위 소득 20% 정도 구간에서만 잔존하고 있고 그렇지 못하다라는 점이 신용카드 사용액의 급증액으로 나타났고요. 초과저축분을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면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의 연체율은 6%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향후 필수적인 소비를 제외한 소비 여력이 급감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는 내수 둔화 그리고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 국채 금리 레벨이 여전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금리 인하 3회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 미국채 2년물의 레벨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아직 2회로 갈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은 있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2월에 FOMC 회의에서 올해의 금리 인하 이제 3회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자, 이번에 FOMC 점도표에서 2회로 줄어들 가능성은 좀 적다. 경계감은 있지만 하지만 정말 3회에서 2회에 대한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온다면 시장의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다. 예,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일본도 봐야 되겠는데요. 이번 주에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설지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날지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일본 중앙은행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 적은 과연 최근 들어서 언제 있을까? 한 10년 이상이 된 것도 같거든요. 그만큼 10여 년 전부터 금융 완화 정책을 펼쳐왔었고 금리 인상이 없었던 것은 17년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집중도가 좀 높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엔화는 달러당 149엔으로 전일 대비 0.5% 정도 절하가 되었습니다. 상승했다라는 것이고요. 여전히 3월 달보다는 2분기에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스탠스의 변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금주에 있는 BOJ 금정위에서 되었다라면 정책 전환이 된다라고 시장의 컨센이 형성이 되고 확실시 된다라면 일본 엔화의 흐름이 지금과는 반대의 양상, 절상이 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고요. 어제 또한 일본 중앙은행의 공지사항이 떴습니다. 국채 매입을 지속한다. 라는 점이 갑작스럽게 올라왔다라는 부분은 현재의 금융 완화 정책과 마이너스 금리 등의 정책을 좀 더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고 대변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에 있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여전히 좀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임금 협상이죠. 춘토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결과에 대한 부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2분기 초가 될지 후반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한 부분들이 판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통화정책회의가 가장 큰 이벤트라면 그에 만만치 않게 또 AI 개발자 컨퍼런스 엔비디아의 GTC 지금
이제 개막되는 부분에 그 기대감에 간밤에 엔비디아가 4%대까지 급등하기도 했는데 그걸 거의 다 반납했더라고요. 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지금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거 보면 조금 기대감이 줄어들지 않았나. 네. 젠슨 황의 연설이 뭐 크게 뭐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지 않았나라는 좀 분석도 나오고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엔비디아의 변동성에 좀 반도체에 대한 분석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에는 또 GTC 또 마이크로 실적도 있기 때문에 향방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블랙웰 플랫폼이라고 명명을 한 신제품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2배 정도 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라고 하면서 2080억 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블랙웰을 오픈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뭐 파월 연준 의장도 AI에 관련된 질문에 응대를 해야 될 정도로 현재 경제에 있어서 AI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현실화되는 부분들을 일반 경제 주체들도 서서히 체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AI의 잠재력을 실현시키겠다라는 모토로 이번 블랙웰을 공개를 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뭐 님이라는 제품을 새로 추가하게 되면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구동 모델에 추가할 수 있는 그 님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에 좀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모습들이 가격에 대한 기대감은 상승 요인이었지만 실망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출회가 되면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현재 가격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딜레이가 되고 있고 가격이 높아진 만큼 새로운 상승에 있어서는 모멘텀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젠슨 황의 연설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지만 사실 그 기대감을 가격으로 받쳐줄 수 있는 어떤 모멘텀에 대한 부재가 지금의 상황을 잘 대변해주고 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합종 연행하는 모습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좀 더 상향을 시키거나 기대감을 부응하는 이상의 수준의 뉴스가 나올 경우에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레벨에 대한 부담감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큰 가격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전략을 그럼 접목해서 좀 살펴주실까요? 어제 기관의 매수세 유입된 부분이 또 이번 주에 슈퍼 주주총회 위크도 주목해봐야 될 이슈잖아요. 네. 또 5월로 이번에 밸류 프로그램 세부 지침 공개도 좀 앞당겨진 것 같고 국내 증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은 방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음의 이슈는 이 이슈가 지속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모멘텀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연말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출에 대한 모멘텀은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수출이 좋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IT, 반도체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순풍에 조금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은행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출의 GDP 상향 조정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내수 둔화에 대한 부분들, 성장의 하방 압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멘텀이 조금 더 확대가 될 때 지수의 레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관망이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월 수자전략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도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